자, 월스트리트를 보면요. 가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온갖 나쁜 소식은 다 쏟아져서 와, 이건 무조건 폭락이다 싶은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는 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죠. 이란 문제 터졌지. 유가는 막 치솟지. 곧 연준 회의도 열린다는데 온갖 악재가 시장을 뒤덮었는데 대체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날 시장에 낀 먹구름이 얼마나 짙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 바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2달러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준 회의까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 불안감은 더 커졌죠. 모든 퍼즐 조각이 하락이라는 그림만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까지 3대 지수가 전부 다 상승 마감했어요.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한 초록불이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는 대체 어떤 논리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런 미스터리를 풀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곳부터 들여다봐야겠죠. 바로 시장의 심장부, 시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요. 뭔가 다른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김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까요?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 차세대 AI 시스템 전망이 엄청 좋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주가가 막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웬걸 오히려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이쯤에서 일단 팔고 보자. 그러니까 좋은 뉴스보다도 비싸다는 부담감이 더 컸던 거죠. 메타도 딱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려 270억 달러,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호재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시장은 와, 미래 성장 대박이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 내년에 비용이 41%나 늘어난다고? 수익 괜찮을까? 이 단기적인 걱정에 더 집중했던 겁니다. 근데요, 모든 빅테크가 다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테슬라를 보시죠. 주가가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돼 하고 생각하는 그 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2월 중국 판매량이 91%나 폭증했다는 진짜배기 실적 데이터가 딱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숫자가 힘을 발휘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 중 하나는 알파벳이었습니다. 1.75%나 오르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핵심 사업, 그러니까 돈 제일 잘 버는 광고 매출이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검색이라는 자기네 왕국은 절대 안 뺏길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자, 지금까지 빅테크들의 엇갈린 신호를 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이 수수께끼에 더 결정적인 단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거대 기술주들 넘어 다른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날 시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숫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플러스 10.21%. 와, 하루 만에 10%가 넘게 올랐다는 건데 대체 어떤 기업의 이야기였을까요? 주인공은 우주 기업 로켓랩이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보통 이런 소식은 아시겠지만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날 시장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걸 성장을 위해서 아주 똑똑하게 선제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까지 더해지니까 주가는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움직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유가가 막 치솟는데 항공주인 델타가 6.7%나 급등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행 가려는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 유가 걱정보다 1분기 매출 전망을 올리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였죠. 거시경제가 불안하든 말든 우리는 엔비디아장 손잡고 로보택시 사업 확장할 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하나로 강세를 보인 거예요. 자, 이제 슬슬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돈은 딱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검증된 우량자산, 그리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 바로 여기로 돈이 쏠리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인 투자자들의 머릿속, 그들이 공유했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소음과 추세를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소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날의 모든 악재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나 유가 급등 같은 것들을 전부 단기적인 교란 요인으로 딱 규정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끄럽고 불안하긴 한데 이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못해,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시끄러운 소음은 무시하고 진짜 중요한 추세에만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추세라는 건 한 기업이 가진 근본적인 힘, 즉 펀더멘털을 의미해요. 시장을 지배하는 능력,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에 그걸 반영시킬 수 있는 가격 결정력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날 시장의 논리는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정리됩니다. 자, 1단계, 유가 급등 같은 소음이 발생한 걸 인지한다. 2단계, 이건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고 딱 선을 긋는다. 3단계, 시선을 기업의 본질적인 힘, 즉 추세로 완전히 돌린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그 펀더멘털이 입증된 기업에만 돈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시장 분석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소음, 내 추세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을 우리 자신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날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두 가지 핵심 역량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가격 결정력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음이 닥쳐도 그럼 우리도 가격 올리면 되지 하고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경기가 나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무 구조, 이 두 가지를 갖춘 기업만이 장기적인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에 오늘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거시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량 기업의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팔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늘릴 기회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쫄아서 좋은 추세를 가진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강력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